네, 마감전 업앤다운 윤정식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홍콩 H가 지금 뭐 8천 이탈하게 되면서 ELS 낙인 공포가 좀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물 일부 펀드 청산되고 있다는 루머도 지금 뭐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거래소랑 코스닥 다 2% 넘게 좀 밀려납니다. 자, 시황 어떻게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홍콩 H 지수가 이제 8천 밑으로 떨어졌고, 일본 니케이도 지금 3%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도 1.3% 정도 하락하고 있고, 뭐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낙폭이 좀 커지면서 점심때쯤을 기점으로 해서 낙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현물도 사실 매도세가 뭐 적은 편이 아니죠. 5천억이 넘었으니까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현물 쪽에서는 1,000억이 넘었죠. 그리고 선물 쪽에 있어서 이 만계약을 좀 전에 넘었습니다.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 쪽의 매도를 촉발시켜서 특히 거래소 쪽의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이런 모양이라, 선물 쪽에 있어서 선물 쪽의 모습을 가지고 국내 시장이 최근 들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쪽은 그래도 그나마 이 매도세가 조금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낙폭 마이너스 3%까지 넘어까지 좀 갔었다가 마이너스 2%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쪽에 농심과 셀트리온, 이제 AP 시스템 주셨는데요. 자, 농심은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서도 뭐 ASP 이야기도 나왔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한번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는 1% 올라서 49만 원 초입인데요. 자, 이 종목은 실적 시즌 내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농심 같은 경우는 ASP 관련해서 전일 같은 경우 좀 이슈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 제품 자체가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 짜왕이 잘 팔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관련한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식품 관련주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가 않았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정배열 그려가지고 5일선 타고 굉장히 좀 잘 올라가는 안정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잘 나오는 모습들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이 농심 잘 가고 있고, 이 농심뿐만이 아니라 식품들 쪽에서 분위기들이 대체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대상도 금일 같은 경우 1.8% 정도 오르고 있고, 전일에도 대상 상승이 상당히 4% 넘게 좀 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식품 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여러 가지 종목들의 복합적인 이유들이 작용을 하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헬스케어,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이 지분 뭐 절반 정도 갖고 있는 요 종목의 상장권 관련해서 아침부터 좀 좋았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좀 이제 흔들리면서 셀트리온도 상승폭은 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11만 5천 원 선은 좀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증권가에서 목표주 계속 좀 높이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쪽으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집중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이 18일 날 17% 넘게 상승하면서 120만 원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일도 120만 원 넘었었다가 다시 좀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2%가 넘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플러스를 내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조금은 망설였던 종목이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신뢰도를 많이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들 수급이 조금 혼조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매수 들어와 있고, 투신과 보험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기대감 가질 만한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분명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8일 날 장대 양봉을 너무 세게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질 수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잘 버틴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IT 장비군 중에 AP 시스템 수주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예전에요. 그리고 현대 쪽에서 아침에 이제 목표 주가를 2만 6천 원 정도로 아주 높게 잡았습니다. 아침에 좀 좋았었고요. 시장 대비로 지금 현재 선전합니다. 오늘도 한 5%가량 올라가는데요. 자, 목표가 2만 원 넘어서서 2만 6천 원 나왔습니다. 좀 길게 좀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는 드디어 뭐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대감이 있었죠. 2011년도부터 OLED가 된다라는 기대감에 뭐 16,000원, 14,000원 이렇게 터치하면서 14,000원 쪽에서 좀 매물이 사실 좀 많았었습니다. 오래된 매물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까지 한 방에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강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AP 시스템은 분명히 이 독과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OLED 레이저 장비 쪽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100%, 중국에 한 50% 정도 들어가면서 OLED가 이젠 되는 부분을 분명히 이번에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긍정적으로 OLED 설비의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한미약품, 현대차 주셨어요. 사실 뭐 이쪽은 대부분 이제 그 시총 상위주고요. 지수에 좀 연결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자가 이틀 정도 뭐 아주 오르더니 오늘은 한 3%가량 다시 재발락 나옵니다. 113만 원 선 중반, 후반대 움직임이 있는데요. 뭐, 사실 삼성전자는 뭐 시장 얘기와도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는 좀 어떤 흐름을 당분간 좀 보인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이 18일, 19일 양봉 사실 굉장히 좀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상승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양봉이 2거래일 연속 나왔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좀 좋을 것으로 보였지만 이 시장의 하락과 비슷하게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면 삼성전자가 턴어라운드 된다, 아니면 뭐 저가에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이유로 이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기보다는 저가 메리트로서 그런 부분들의 이거래일 동안 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나와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바이오 쪽에서를 많이 기대하고 있고 반도체와 휴대폰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은 많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가격 메리트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현대차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현대차는 계속 좀 차트가 뭐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를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국내 지수가 빠지면서 그냥 같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 지수와 그렇게 본다면 다시 바꿔 말한다면 국내 지수가 올라갈 때 시총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를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종합지수를 이 작년 8월 정도를 기억을 해보신다면 작년 8월에 이 저점을 1800 정도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반등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수 자체가 1844포인트인데 저점에 거의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면 이 저점이 거의 다 온 지금 시기는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수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반등이 예상될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대차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자, 한미약품은 일부 증권가에서 올해도 뭐 한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여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뭐 한 3% 반락이 나옵니다. 73만 원 선에 놓여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쪽이 순환매성으로 다 뭐 시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 한미약품이나 사이언스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이 종목들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금일 뭐 분명히 오르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종목들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수급, 제약바이오 쪽에서 수급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금일 3%가 조금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을 때는 가벼운 제약바이오들이 좀 더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무거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과 조금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분명히 라이센스 아웃이 나올 텐데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규모와 시기가 좀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다른 가벼운 제약주들처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회사 자체를 좋게 보신다면 중장기적인 투자 판단이 조금 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장중에 3% 초입까지 밀렸던 양시장이 낙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쪽은 여전히 좀 호가가 좀 불안정한 양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마감 앞두고는 어떻게 좀 전략 대응 세워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선물 쪽에서 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10,000계약 넘게 나오는 거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10,000계약 넘게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이제는 거의 2천억 정도 오늘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매도가 나왔다면 상당히 좀 매도가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수 자체가 작년 8월 정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8월 종가 기준으로 1830 정도가 이 8월 24일 날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610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은 좀 덜 떨어졌고요. 코스피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다 왔다라는 부분이 이 차트적으로는 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포 구간을 금일 정도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 상태에서는 뭐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잦은 매매보다는 조금은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로 해서 좀 중장기적인 투자 판단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전 어펜다운 윤정식 대리였습니다.